교재 40페이지 4단원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스플라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스플라인의 아이콘은 왼쪽 위에 그리기 클릭을 하고 첫 번째 아이콘 클릭을 할게요. 명령어 창을 보면 첫 번째 점을 지정을 하라고 하죠. 첫 번째 점 클릭, 그리고 F8번 직교 해제를 하고 두 번째 점, 세 번째 점, 네 번째 점 클릭을 하고 그 다음 스페이스. 다시 한 번 더 그려볼게요. 단축키 SPL 스페이스.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세 번째 점, 네 번째 점, 그리고 스페이스. 컨트롤 Z, 컨트롤 Z. 이번에는 닫힌 형태로 그려보도록 할게요. 단축키 SPL 스페이스.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세 번째 점 반복적으로 클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찍었던 지점을 다시 클릭을 해볼게요. 그리고 작업 완료 스페이스. 그러면 이처럼 뾰족한 형태로 스플라인이 그려지게 되는데요. 이처럼 둥글게 하기 위해서는 닫기 옵션을 쓰면 됩니다. 다시 컨트롤 Z, 단축키 SPL 스페이스. 첫 번째 점 클릭을 하고 반복적으로 클릭을 할게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지점을 클릭하지 않고 명령어 창을 보게 되면 닫기 옵션이 있죠. 그러면 C 스페이스. 그러면 닫혀진 형태로 스플라인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스플라인에 점을 추가를 해볼게요. SPL 스페이스. 저랑 동일하게 스플라인을 그려주시고 작업 완료 스페이스. 스플라인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처럼 점이 표시가 되는데요. 이 점을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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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을 하게 되면 스플라인의 형태를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우스 커서를 이 점 위에 올려놓게 되면 신축, 추가, 제거 옵션이 나오게 되는데 신축 기능을 사용을 하게 되면 이처럼 우리가 클릭을 해서 이 스플라인의 형태를 조정한 것과 같은 동일한 기능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이 스플라인 점에 마우스 커서를 놓고 이번에는 점 추가 클릭을 해볼게요. 그 다음 여기 임의의 지점 클릭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스플라인의 점을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마우스 커서 올려놓고 점 추가 그리고 클릭. 이 스플라인의 점이 많아지게 되면 스플라인을 더욱더 정교하게 조정을 할 수가 있지만 스플라인이 구불구불해져서 부드러운 스플라인을 작성할 수는 없습니다. 마우스 커서를 점 위에 올려놓고 점 제거 클릭을 해볼게요. 점이 줄어들수록 더욱더 부드러운 스플라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홀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홀을 그리는 방법은 총 8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자주 사용하는 5가지 방법에 대해서만 알아볼게요. 호의 아이콘은 왼쪽 위쪽에 호 아이콘 클릭을 하고 명령어 창을 보겠습니다. 시작점을 지정을 하라고 하죠. 시작점 클릭. 그리고 명령어 창을 보면 두 번째 점을 지정을 하라고 하죠. 두 번째 점 클릭. 그리고 세 번째 점 클릭. 다시 한 번 더. 이번에는 단축키 A 스페이스.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세 번째 점. 홀을 그릴 때에는 이처럼 반시계 방향으로 그려지게 돼요. 그러면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세 번째 점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호가 그려지게 됩니다. A 스페이스,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세 번째 점. 컨트롤 Z 누르고 이번에는 두 번째 시작점, 끝점 각도를 활용을 해서 홀을 그려볼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20짜리 직선을 먼저 그리겠습니다. L 스페이스 첫 번째 점 클릭을 하고 F8 직교 모드 20 스페이스 작업 완료 스페이스 호 A 스페이스 호의 시작점 오른쪽 지점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명령어 창을 보면
두 번째 점을 지정을 하거나 또는 옵션을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여기서 끝점, 옵션을 사용을 하겠습니다. 알파벳 E 스페이스, 그러면 끝점, 왼쪽 지점 클릭을 할게요. 그 다음 다시 옵션을 보면 각도 옵션을 사용을 하겠습니다. A 스페이스, 그 다음 각도값 70 스페이스. 그러면 이 호를 클릭을 했을 때 이 호는 원의 일부분이죠. 원의 중심으로부터 이렇게 선을 그렸을 때 그 사이의 각도가 70도를 갖는 호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해볼게요. 호는 반시계 방향으로 그려진다 라고 했었습니다. 여기를 첫 번째 지점으로 찍고 여기를 두 번째 지점으로 찍는다면 호는 반시계 방향으로 그려지겠죠. 다시 A 스페이스, 시작점 클릭, 그리고 알파벳 E 스페이스, 끝점 클릭, 그 다음 각도 A 스페이스, 각도값 70 스페이스. 방금 저처럼 각도값 70을 입력을 했지만 지금 호가 그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직교 모드를 사용한 상태에서 각도값을 입력을 할 경우 가끔씩 0도로 각도가 인식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F8번 직교 모드를 해제한 상태에서 아래쪽에 지금 호가 그려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각도값 70을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네, 다시 한 번 더 해볼게요. A 스페이스, 시작점 클릭을 하고 알파벳 E 스페이스, 끝점 클릭을 하고 각도 A 스페이스, 각도값 70 스페이스. 다시 한 번 더 L 스페이스, F8번 직교 모드로 20짜리 선을 하나 그려주고 그 다음에 A 스페이스. 이번에는 끝점과 반지름을 활용을 할 거예요. 시작점 클릭을 하고 옵션에서 끝점 알파벳 E 스페이스, 끝점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중심점을 지정을 하거나 또는 옵션을 사용을 할 수가 있죠. 반지름 옵션 R 스페이스, 그 다음 반지름 값 20 스페이스. 그러면 원을 클릭을 했을 때 원의 중심으로부터 반지름이 20인 호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중심점, 시작점, 끝점을 활용을 해서 호를 그려볼게요. L 스페이스, 점 클릭을 하고 30짜리 선을 그려주겠습니다. 스페이스. 그 다음 호, 단축키 A 스페이스, 명령어 창을 보면 시작점을 지정을 하거나 또는 중심점을 지정을 할 수가 있죠. 옵션을 사용하기 위해서 C 스페이스. 명령어 창을 보면 중심점을 지정을 하라고 하죠. 중심점, 이 직선에 중심점 클릭을 하고 그리고 시작점 오른쪽 점 그리고 끝점 왼쪽 점 클릭. 호는 반시계 방향으로 그려집니다. 다시 A 스페이스, C 스페이스, 중심점 클릭을 하고 왼쪽에 시작점. 호가 반시계 방향으로 그려지면서 오른쪽에 끝점 클릭. 다시 L 스페이스, 직선 하나 그려줄게요. 30 스페이스. 이번에는 중심점, 시작점, 각도를 활용을 해서 호를 그려볼게요. A 스페이스, 중심 C 스페이스, 중심점 클릭, 그리고 시작점 클릭, 그 다음 각도 옵션 A 스페이스, 그 다음 각도값 40 스페이스. 지금 이번에도 각도값을 입력을 했는데 호가 그려지지 않았죠. 직교 모드인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0도로 인식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F8번 직교 모드 해제를 하고 호가 그려지는 걸 보고 이 상태에서 40 스페이스. 그러면 호의 중심, 시작점, 그리고 각도가 40도인 호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해볼게요. 호 지우고 A 스페이스,
중심 C 스페이스, 중심점 클릭, 시작점 클릭, 그 다음에 각도값 40 스페이스. 교재 42페이지, 타원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타원은 세 가지 방법으로 그릴 수가 있는데요. 순서대로 진행을 해볼게요. 타원의 아이콘은 위쪽에 사각형 아래쪽에 오른쪽에 화살표를 눌러보면 중심점 타원과 축 끝점 타원이 있습니다. 축 끝점 선택을 해볼게요. 그 다음 명령어창을 보게 되면 끝점을 지정을 하라고 하죠. 첫 번째 점 클릭. 명령어창을 보면 끝점을 또 지정을 하라고 하죠. 끝점 클릭. 그 다음 거리를 지정을 하거나 마우스로 끝점을 다시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이번에는 단축키 EL 스페이스,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세 번째 점, EL 스페이스,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세 번째 점. 지울게요. 이번에는 길이 값을 입력을 해서 타원을 그려볼게요. EL 스페이스, 첫 번째 점 클릭을 하고 직교 모드 F8번. 그래야지만 정확하게 수평의 거리를 입력을 할 수가 있겠죠. 25 스페이스. 그리고 타원의 중심으로부터 거리값 10 스페이스. 다시 한 번 더 EL 스페이스, 첫 번째 점 클릭, 그 다음에 25 스페이스, 그 다음 위쪽으로 10 스페이스. 지울게요. 마지막으로 중심점을 활용을 해서 타원 그려보겠습니다. EL 스페이스. 명령어 창을 보면 축의 끝점을 지정을 하거나 중심을 지정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중심 옵션 C 스페이스, 중심점 클릭을 하고 타원의 끝점 거리값을 입력을 해볼게요. 15 스페이스. 또 중심으로부터 위쪽으로 거리값 8 스페이스. 다시 EL 스페이스, 중심 C 스페이스, 중심점 클릭을 하고 거리값 20 스페이스, 또다시 거리값 10 스페이스. 이번에는 홀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A 스페이스, 첫 번째 점 F8번 직교 모드 해제를 하고 두 번째 점, 세 번째 점. 다시 A 스페이스,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세 번째 점. 오른쪽은 호로 그려진 객체이고 왼쪽은 타원으로 그려진 객체입니다. 호로 그려진 객체를 보게 되면 양 끝이 뾰족한 상태로 그려지는 반면 타원은 둥근 형태로 그려집니다. 그래서 타원으로 그려진 객체, 호로 그려진 객체 차이점 구분하셔서 객체를 그리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한계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계 기능은 보이지 않는 사각형의 한계 영역을 생성하는 기능입니다. 한계 영역을 만들어서 도면 작성을 제한하거나 출력 영역으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명령어 그대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단축키는 없습니다. LIMITS 스페이스. 명령어 창을 보면 왼쪽 아래 구석의 점을 지정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임의의 지점을 클릭, 그리고 명령어 창을 보면 오른쪽 위의 구석을 지정을 하라고 하죠. 그러면 오른쪽 위의 구석점, 임의의 지점 클릭을 할게요. 사각형을 그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방금 한계 영역을 지정을 했지만 눈에는 보이진 않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각형을 하나 그려볼게요. REC 스페이스 0,0 스페이스 420,297 스페이스. 만약에 사각형이 보이지 않는다면 마우스 휠 더블 클릭을 해서 그려진 사각형 찾으시면 돼요. 다시 한 번 더 해볼게요. LIMITS. 왼쪽 아래 지점을 클릭을 하셔도 되고요. 또는 좌표 값을 입력을 해서 왼쪽 아래 점을 지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0,0 스페이스. 이번에는 오른쪽 위의 구석점. 마찬가지로 좌표 값을 입력을 해볼게요. 420,297 스페이스. 이처럼 직접 점을 클릭을 해서 또는
좌표 값을 입력을 해서 한계 영역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선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L 스페이스 사각형 영역 안에 선을 그려볼게요. 그리고 스페이스, 다시 스페이스. 이번에는 바깥쪽 영역에 선을 그리겠습니다. 스페이스. 그러면 도면의 한계 영역 안에도 객체가 지금 그려지고 있는데요. 다시 이번에는 limits 리미츠 입력을 하고 명령어 창을 보면 켜기와 끄기 옵션이 있는데요. 켜기 옵션을 사용을 해볼게요. on 스페이스. 이번에는 원을 그려보겠습니다. C 스페이스. 그리고 영역 안에 원을 그려볼게요. 다시 C 스페이스. 이번에는 영역 바깥에 원을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 한계 영역 바깥에는 원이 그려지지가 않아요. 이처럼 리미츠 기능을 사용을 한다면 도면 한계 영역 안에만 객체가 그려지도록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limits 스페이스. 이번에는 끄기 off 스페이스. 그리고 다시 C 스페이스. 원을 그려볼게요. 일반적으로 도면을 작성을 할 때에는 이 리미츠 영역의 그 옵션을 끄기 상태로 영역 바깥에서도 도면이 작성이 되도록 설정을 해서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 ESC. 우리가 방금 설정했던 도면 한계 영역을 인쇄 영역, 출력 영역으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진행하는 내용은 따라하지 않으셔도 되고 화면 보시면서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컨트롤 P를 입력을 하게 되면 출력 설정 창이 뜨게 되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몇 가지 설정만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 플롯 대상이라는 거는 인쇄를 할 때 그 인쇄 영역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영역을 한계, 리미츠로 선택을 하게 되면 우리가 지정을 했었던 그 한계 영역이 인쇄 영역으로 설정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 설정을 진행을 하고 미리 보기를 선택을 하게 되면 우리가 설정을 했었던 0,0인 지점 그리고 420,297인 지점이 인쇄 영역으로 설정이 되어서 인쇄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ESC를 눌러줄게요. 한계, 리미츠라는 기능은 우리가 도면을 작성을 할 때 그렇게 많이 사용을 하진 않는데요. 자격증 시험에서는 필수로 사용하는 기능이니까 꼭 숙지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강의를 잠시 멈춰 놓으시고 교재 40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 복습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복습을 마친 이후에는 교재 43페이지에 있는 연습 도면을 작성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